알겠어. 아우, 추워. 푹신푹신한 줄 알았는데 최근에 앉아본 소파 중에 제일 불편하네. 아, 오늘은 이제 제가 GV를 해요, GV를. 관객들이 영화가 끝나면 영화 끝나고 그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비공식작전 한 주 전에 유승환 감독의 밀수가 개봉을 하고 그리고 그 한 주 후에 김용하 감독의 더문 이 김성원 감독의 비공식작전이 같은 날 이제 개봉을. 여름은 또 유난히 또 영화 많이 보는 계절이라 집에도 에어컨이 있을 텐데 중간에 또 이제 적국 영화가 하나 있어요. 센 게 오펜하이머라고. 또 친한 감독이잖아요. 친한 감독이지. 외국인 중에 유일하게 가장 가까운 감독이지. 코믹 영화 볼 때 웃음 빵빵 액션. 손이랑 이런 것 좀 살까요? 영화 보면서 팝콘 먹지 마. 힘들게 만든 건데. IR 5번, 6번. 감독님이 약간 선호하는 자리 같은 거 있으세요? 나한테 결정하라 했으면 나는 아마 HR 5번. 통로 쪽. 영화 끝나면 빨리 계속 빨리. 차 빼기도 빨리 가요. 이들보다 빨리 가야. 근데 보통 엔딩 크레딧까지 다 물고 나오지 않아요? 영화인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당연히.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영화 딱 시작되면 로고 뜰 때부터 뭐 퓨, 펑 그거부터 필름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떠가지고 각 극장에 보내는 거거든. 그렇지만 끝까지는 알고 있는 게 중요하지. 알고 있는데 안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and snap a photo when you find it. 재밌는데? 어? 난 형의 첫 마디가 뭘까 궁금했어. 진정 재밌게 보셨나요? 진짜. 혹시 질문 있으면 내가 적어놨다가 응, 나도 하나 좀. 준비 좀 하지. 내가 가서 줄게. 알았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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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호 감독님이 가장 애착이 가는 장면은 어떤 장면이 있을까요? 저희 영화가 지금 2,864컷입니다. 그걸 셌어요. 러닝타임이 몇 분입니까? 2시간 12분 48초인가 그렇습니다. 왜 자꾸 그렇게 수치를 정확히 얘기를 하죠? 그 전문성을 보여주기 위함이십니까? 그렇죠. 예. 저기 어떤 분이 잘생겼다고 써갖고 좀 민망하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게 장항준인가요? 장항준이죠? 감사합니다. 여긴가요? 감사합니다. 저라고 믿겠습니다. 어제 잠을 별로 사실 안 자고 와가지고 영화 보다 졸면 어떡하나. 근데 뭐 한순간도 졸 시간이 없었고 좋은 성적 내시길 바라겠고. 가만히 있어보자. 신발이 왜 한 켤레죠? 불안한데. 갖고 와서 앉아있는. 아니 신발이 한 켤레밖에 없어서 너무 불안한 거예요. 아무도 없는 게 더 웃겨. 이거나 찍으세요. 이게 제일 재밌는데. 아니 너무 무서워요. 제 눈에만 안 보이는 거예요? 나 살다 이런 촬영 장소는 처음 봤어요. 오늘 오시는 분이죠. 우리 성훈 감독님과 아직 안 계신 유튜브 채널의 주인공 상준 감독님의 마이크가 이렇게 지금 뭐 오고 계신다고 그러던데? 요즘 부쩍 GV를 많이 하시네. 경림 언니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길게 한 거지 지금. 네. 내가 뛰는 이유는 그거야. 그때 처음 뵙고 영화에 대해서 너무 해박하시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제가 아이고 몇 시에? 달려왔어. 진짜 내가 진짜 웬만하면 안 달리는데. 그래요? 감독님 잘 지냈어요? 급하게 뭘 또 닦네. 아니 그게 아니고. 아이고. 자, 뭐 깔까요? 맥주 소주? 맥주야. 맥주고. 너희들 때문에 뛰어왔어. 자.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이 많겠지만은 영화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아니 맞죠. 지금 기자님도 계시고 또 감독님. 그렇죠. 여기 다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김성훈 감독. 이번에 비공식 작전. 네, 비공식 작전의 김성훈 감독. 제가 이제 김성훈 감독 친하고 또 오늘 영화 보니까 영화도 아주 재밌어. 근데 요즘 대중들은 그렇게 노골적으로 홍보하는 걸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감독님도 그냥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오신 것 같은데요, 같은데? 홍보를 하려면 배우분들이 나와야 더 아니요, 그거 같아. 오늘 지금 GV를 하고 오셨는데 반응이 좋으니까 굳이 내가 여기 채널에서 홍보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약간 여유가 생기지 않으셨을까요? 최고의 진행이 잘 되시는 아, 역시 저희 또 개국을 이제 해주셨잖아요. 얘가 인기가 좋은 것 같은 거야. 팬덤 있어. 그때 너 봤지? 봤죠. 난 너무 근데 재밌게 그게 봤어요. 내가 주변에서 너무 연락을 많이 받아. 너무 분위기가 좋다. 두 분 한 여행 번도 안 갔다 해봤는데. 오셨다고. 맞아요, 여행 갔다 왔어요. 그게 너무 웃긴 거야. 옥서 감독님한테 책 선물, 여기서 책 선물 드렸었어요. 책 선물을 했어? 아무것도 기억을 못 하시네. 본인 게 아니면은 그냥 다. 그때 제가 너무 재밌게 본 책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선물 드렸는데 감독님이 다 이제 완독했다, 너무 좋았다 하는데 좋다 하니까 내가 진짜 너무 행복해가지고 안 여쭤봤겠지만 저는 어디로 혼자 여행을 떠납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뭐 좋겠네요 하다가 오실래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진짜 갈게요 이런 거예요. 오셨어요. 도현이가 중간에 나한테 무슨 사진을 보냈어. 사진 보냈어. 둘이 둘이 발을 찍었나? 뭐 그래가지고 내가 합이 맞는 사람들끼리 친해지는 과정은 볼 때 되게 흐뭇하잖아. 그래서 제일 뿌듯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내가 되게 기분 좋았지. 자, 그럼 이 조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내가 그게 있어요, 원칙이. 내가 잘 나가는 감독은 못 되고 잘 나가는 작가는 못 될지언정 악당들과 한 지붕 아래서 일하지 말자라는 원칙이 있어. 근데 인기가 엄청 많아도 그래도 안 해. 소용 가치가 있어도 많아? H엔장. 투자가 된대. 많이 투자하는데? 어느 정도인데? 철학이 금방 바뀌네. 캐릭터는 되게 다른데 찾아보면 얘기하다 보면 결이 비슷한 게 한 가지는 나와. 각색 짐승들이 있지. 토끼, 뭐 노루, 사슴 뭐 이렇게인데 코끼리, 사자도 되게 착해. 항준이 사파리야, 항준이 사파리. 그래서 내가 버스를 타고 가면 여러분들이 밀림에서 오, 좋아. 나 기린 시켜줄게. 밀림에서 사파리를 해야 돼요. 거기 당첨되신 분들입니다. 아이고, 감사한 일이네. 감사합니다. 남준 기자 내가 먼저 알게 됐지. 합정동의 막걸리 집에서 만났어. 막걸리 집에만 가면 이분이 앉아 계시는 거야. 인사드리고 그 다음에 또 갔더니 또 계시는 거야. 너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난 내 생각을 어떻게 했냐. 할 때마다 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무섭다, 쟤는 서로 무섭네. 술을 도대체 일주일에 몇 번 먹는 거야. 둘 다 입간판처럼. 그때는 그 집에 한번 꽂히는 사람들은 술 먹으면은 딱 그 집만 갔어. 되게 조그만데. 요만해요. 맞아요. 예. 테이블마다 내 테이블에 있는 아는 사람이 저기 아는 사람이 한 명씩 꼭 있으니까. 경범이가 소개시켜줘가지고 어떡해. 친해지고 한 번은 내가 하림이하고 완전히 하림이가 이제 기분이 좋아진 거야. 막 이래서 노래를 부르는데 하림이 노래를 들으면 되게 마음이 편안해진다.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한 곡 더 해주세요 이렇게 다 듣게 된 거야. 나는 하림이가 차에 그렇게 많은 악기를 싣고 다니지 몰랐어. 또 따다한 게 계속 나왔어? 잠깐만요 이러더니 가더니 이빨로 뜯는 악기, 머리로 미는 악기, 진짜 생전 처음. 머리를 미나기야 뭘 바리깡도 아니고. 아니 진짜로 그 이혜준 감독이라고 천하장수 마돈나 때 둘이서 거기서 먹게 되면 항상 형을 나중에 불러서 되게 칭찬이 약하잖아요.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존경하는 감독은 스필버그다. 두 번째는 장항준이다. 그러면 항상 술값을 내줬어요. 그때 내가 좀 잘 벌 때니까뭐 내가 번 돈을 내 친구들한테 쓴다는 건 참 기분 좋은 일이야. 그래 맞아.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았어요. 똑같다. 친한 이유를 알겠다. 김성원 감독님이랑 남 기자님은 가제트에서 보신 저희도 인터뷰 인터뷰하고 하면서 킹덤 싱가포르에서 킹덤을 최초로 런칭한 게 싱가포르에서 했어. 사실 그때 넷플릭스 한국 구독자가 내가 기억하기로 15만인가 그랬어. 한드나 한영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고 있을 때가 아니거든.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되게 멋있게 했더라. 그 CFO인가 CEO인가 그 사람이 막 와서 전 세계를 앞으로 저기 한국 콘텐츠가 지배할 거고 거기에 선두주자 킹덤을 소개합니다. 이게 딱 1년에 한 번씩 그런 행사를 하거든요. 전 세계 컨텐츠를 모아서
그리고 딱 한 작품만 시사를 해요. 잠깐만, 그러면 킹덤 전은 뭐였어요? 아시아에서는 처음이고 처음이고? 아래 거. 아시아에서는 킹덤이 왜냐면 그- 우리나라 첫 그때는 이제 감독님은 잘 몰랐고 개인적으로 그 큰 극장에서 스크린의 마지막에 이제 극본 김은희 딱 나오고 배우랑 감독님들에게 딱 나오는데 너무 자랑스러운 거, 그 자체가. 그다음부터 우리 와이프 얘기야. 퇴장을 해가지고 어디 복도 같은 데 가는데 어때 내가 막 언니 막 이러는데 눈물이 막 뭔지 내가 어머 지훈아 그런데 언니 너무 자랑스러워 막. 터널 마치고 김은희 작가 꿰매에 빠져서 이렇게 킹덤을 하게 됐는데 본인이 다 쓸 테니까 와서 잠깐만 있다가 하면 된다. 진짜 그럴 줄 알았다가 3년을 이렇게 킹덤만 했는데 은희도 사기를 치네. 딱 몇 주 먹으면서 맥주 4캔에 넘어갔어요. 그때 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했어요. 넷플릭스를 한국은 모르니까. 은희도 네. 동료 작가들 드라마 작가님들이 다음 달에 어느 방송국이야? 아, 넷플릭스라고. 그게 뭔데? 그런데 딱 큰일 나. 100만이 안 되는 가입자는 거의 파급력이 없는 거거든 그거는. 그랬었는데 이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바뀌네요. 그러니까. 네. 내가 얘기했지? 얘기했나? 안 얘기했어? 무슨 얘기인지 알아야 얘기했는지 안 얘기했는지 아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그러니까 아 좋은 지적이야. 사실 이 넌 감독의 MC 자리를 놓인 사람이 많아요. 도예도 그랬고 풍이가 진행을 했나? 아, 풍 작가님도 맞아요. 병재도 진행을 했고. 이병재 매 회차에 MC가 있었네요. 누가 됐던. 맞아요. 그러니까 최초로 개건 MC 제도를 그래서 이번에 장도연 씨가 근데 이게 약간 기시감이 드는 게 이럴 때 똑같은 얘기를 했어. 나아진 게 전혀 없네. 여보세요? 네, 봤는데. 한쪽에 건물에 2군데가 있어요. 나 그거 너무 궁금해요. GV는 원래 있는 그 어느 정도의 그 질문이 좀 정해져 있잖아요. 그거대로 하세요? 일단 저 안정해져 있었고요. 아. 그리고 오늘 바로 보시고 바로 하셨어요. 아, 근데 바로. 현장 가면 있겠네. 그런데 너무 잘했어요. 상당히 재밌는 뭐 장항준 감독하고 나니까 좀 연성화되잖아요. 부드러워지잖아요. 어려운 질문이 안 나와요. 좀 편하네. 슈퍼. 편하네. 그거 내일은 좋다. 이동진 기자님하고 지비를 하는데 내일은 아마 좀 알찬 지비가 되지 않을까. 근데 나도- 물론 오늘도 알찬 거 있어요. 김성원 감독 처음에 만나게 된 게 끝까지 간다. 그때는 더바디였지 제목이 더바디. 형한테 줬을 때 더 바디? 더 뭐야? 바디. 더바디. 시체 예, 바디. 근데 그래서 그 시나리오를 얘네 회사에 어떤 이사님이 계셨는데 장 감독 그 각색을 하나 맡기고 싶은데 2주만 비워주시면 된다고. 그 상무님이 이제 시나리오를 보내줬어. 2주 동안에 뭐 보거나. 근데 다 지원해줘. 고칠 게 없는데 왜 고치려는 거야? 와. 그게 끝까지 간다. 더 바디의 극본이었어. 그래서 근데 안 너무 했으니까 최고 칭찬인데? 이거 고칠 게 없는데 왜 고치려는 거야? 이거 완벽한 시나리오인데? 미쳤네.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그 상무님이 얘기하는데 이제 감독이 김성훈 감독인데 이 제작자하고 이 투자자들이 이제 믿지를 않는다 이 사람을 이제 이게 전작이 너무 폭망을 해서 근데 난 망했다. 왜냐면 나도 제목을 알고 있고 망했다고 생각 안 들어. 그 태규 오빠 나온 거 맞잖아요. 맞아 태균 나온 거 맞지? 왜 그런 거 있잖아. 그럴 때가 있잖아. 근데 그래서 대표하고 얘기를 했는데 장항준이 각색을 하면은 이거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는 거야. 그때는 약간 내가 그런 좀 이미지가 있었어. 장항준이란 이름이 나왔다고요? 호시절. 호시절이 호시절. 너무 그리운 시절이야? 그래서 내가 그러면 내가 일단 감독을 만나보겠다. 그러고 만난 거지. 그때가 처음 뵌 거예요. 그때가 처음 만난 거야. 그때 처음 만났는데 사람이 엄청 샤이하셨어. 기본적으로 샤이한데 그때 나한테는 어떻게 비쳤냐면 되게 주눅이 들어있는 거야. 시나리오를 썼는데 이 안 믿어준다는 거 자체가 그러니까 글은 글로 봐야 되는데 전에 업적을 보면서 평가를 그치. 하잖아. 누가 썼고 뭘 했고 이런 거. 슬프다. 그때 처음 만나서 내가 그 얘기했잖아. 이 시나리오가 너무 좋다. 이 시나리오는 고칠 데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상무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래도 얘는 좀 그 예의가 발랐던 게 그래도 감독님이 오셔서 잘 고쳐주시면 만져주시면 저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많이 안 고칠 테니까 그냥 원작을 훼손해서는 안 되니까 왜냐면 이게 너무 좋은데
뭐 아니 뭐 편한 대로 하십시오. 뭐 이러고 이제 어쨌든 넘겼는데 이제 들어간대. 그러고 나는 잊고 있었지. 너가 꽤 우리 한참 있다 나한테 전화했지. 2년? 1년 반? 한 1년 반. 이따가 전화가 온 거야 어느 날. 그래서 난 촬영하고 있는 줄 알았어. 야 성훈아 촬영 잘 하고 있냐? 그게 아니고 형 못 하고 있어. 왜? 얘가 그 말이 너무 슬픈 거야. 저를 못 믿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못 믿을만 하죠. 얘가 형 다른 회사 좀 소개시켜 주시면 안 돼요? 저 이 계약을 다른 회사에 파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게 약간 유니세프 같은 입장으로 그래서 그 시나리오를 당시 친했던 제작자 장원석한테 오 여기서 또 나오네. 장원석한테 이제 보내줬지. 어떤 건데요? 누구 감독이 누군데요? 그건 묻지 말고. 그게 사람이 선입견을 안 가질 수가 없거든. 그래서 맨 앞장을 제외하고 보내줬어. 그러니까 극본 누구 없고 제목 누구 없고 그냥 오롯이 글만 1부터 봐라. 시작하는 거야. 내용만 봐라. 내용만 봐라. 오 너무 재밌다는 거야. 근데 아무튼 간에 우여곡절 그때 그 회사에서 이걸 파가지고 그래서 만들어진 끝까지 간다야. 하지만 2006년에 데뷔해서 끝까지 간다가 2014년이니까 물론 이제 과정이 8년. 있었겠지만 그 사이에 애들도 태어났는데 아빠는 영화 감독인데 우리 아빠가 영화 만든 걸 본 적이 없고. 아이가 유치원 가면은 저는 이제 밤에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잖아요. 아이가 저의 자는 모습만 보고 가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그런 거 물어보신대요. 우리 아빠는 지금 뭘 할까요? 그러면 우리 아빠는 운전을 하십니다. 우리 아빠는 뭐 사람을 고치십니다. 우리 아빠는 누워 계십니다. 밤에 작업을 그치, 어찌됐든 보통 그렇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맞아. 되든 안 되든 시나리오를 써야 되니까. 선생님 이게- 많이 걱정하셨겠네. 그래서 나중에 두 번째 작품 터널을 하는데 이 딸내미가 뭐 얘가 이제 초등학생이 됐잖아. 그 얘가 크레파스로 그 터널 포스터를 그린 거야. 그래서 자기 집 그 아파트 현관문 앞에 붙여놨어. 몇 월 며칠 날 개봉하는 터널 꼭 봐주세요. 뭐 이런. 어떡해. 그거 부자랐어. 따뜻해. 아니 엄청 뭉클하시겠네. 그거 보셨을 때. 그거 보고 좀 쑥스러워서 안에다 붙여놨더니 그 다음날 학교 가면서 다시 밖에다 붙여. 놀이터에 붙인다는 거는 그거는 정말 정말 잘하고. 놀이터에 붙인다. 놀이터다. 근데 애가 너무 정말 자랑스러웠나 보다. 맞아 엄청 자랑스럽지. 근데 아빠 자는 거 보다가 그렇지. 우리 아빠가 그렇게 아빠는- 매일 누워있었는데 누워있던 아빠가 우리 아빠는 겨울잠자는 반달곰인 줄 알았는데 지금. 사람이었어. 감독하는 사람이었어. 와, 그래서 감독님이 그럼 고치신 거예요? 아니 그래서 때? 내가 뭐 고쳤는데 이게 그냥 나는 그냥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했거든. 너무 잘 고쳐주신 거죠. 원래대로 가게끔. 함정인가? 몰래 카메라가. 뭐 이거 큰 도움 줬어요. 당시에 그게 영화가 딱 나오고 당연히 시사를 초청을 받았잖아. 시사를 받잖아. 내가 그때는 이제 막 쉬고 있을 때야. 막 영화 잘 안 풀리고 있을 텐데 시사를 딱 보니까 각성이 확 뜨는 거야. 너무 잘 찍었다. 너무 재밌고 너무 좋은 영화. 그래서 난 그날 기억나니? 내가 바로 들어갔어 술 안 먹고. 지금 내가 오늘 뒤풀이가 술 먹을 때가 아니다. 살면서 처음이야. 시사를 보고서 술 안 먹고. 와.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대박. 막 쓰기 시작했어. 그러셨어? 그게 기억에 막, 그게 기억에 막. 와. 그러면 그 감독님이 없었다면 우리가 끝까지 간다를 못 봤을 그쵸. 수도 있는 거고 네. 그게 없었다면 또 우리가 기억에만 못 봤을 수 있는 거야. 자극이 됐던. 그때 기억에만 안 했으면 난 감독을 못했을 거야. 그러니까 그게 되게 좀 밀접하게 이제 뭔가 좀. 아니 근데 그게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감독님은 어찌 됐건. 그럼에도 이거를 계속 막 쥐고 있었던 거는 자신감이 있으셨던 거예요? 어떤 거예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근데 그때 나이가 몇이었어? 그때가요. 제가 36에 데뷔했으니까 그때가 40대. 42, 3세 찍었던 것 같은데 그때 특별히 다른 거 할 것도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억울할 것 같고 억울하지, 억울하지. 요거는 좀 잘할 것 같은데 억울하지. 약간의 요거는 하고 가야 딴 데 가든 뭐 어디 가든 만약에 다른 직종을 하려면 어디를 가려고 해서 반도체인가 조선인가? 집에서 누워있는 사람 아직까지도요?
다른데 소개시켜달라고 했을 때는 네네. 어떤 마음? 되게 절박했어. 해야 그러니까, 되니까. 근데 그 사실 부탁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 전화해가지고. 근데 되게 부탁이 쉬운 사람이죠. 반전이네. 그래서 나는 하루에 나한테 걸려오는 전화 통에 항상 한두 통은 부탁이야. 아니 그래서 마지막 보루. 진짜 그런 성격이 아닌 분들이 나한테 전화를 해. 나는 들어줄 것 같아서. 그리고 실제로 너네가 얘기해서 난 거절한 적이 없을걸? 일단 이번 GV를 전 부탁했는데 바로 흔쾌히 해서 너무 감사했는데 그 다음날 전화 오면서 여기를 나와야만 하겠다. 딜. 근데 그 너무 소름 돋게 다 자연스럽잖아요. 그냥 느닷없이 저한테 무슨 링크가 왔어.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뭐 잘못 보내셨나 보다. 뭐 청소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왜 나한테 보내시지? 이걸 왜 저한테 잘못 보내신 거 아니에요? 도련이, 장도련이. 은희는 내 새로운 작업실에 뭘 해줬다. 넌 이걸 해줘야 되지 않겠니? 이상한데?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내가 또 은희 선배 너무 존경하는 걸 아니까 아 그래? 그러면 왠지 또 해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이걸 왜 결제하고 있지? 라고 생각인 거예요. 아니 근데 작업실 그건 예의라고 생각해. 아 여기 있다. 자 바로 이 청소기가 장도연 씨. 그렇게 재미나게 쓰고 계시니까 너무 뿌듯하네요. 그래서 기능이 다양해요. 끝까지 간다. 그 이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셨는지 그것도. 너무 잘. 터널을 2년 만에 비교적 빨리 터널 집이 봤었어요 형이. 고정지불. 그러네요. 3분의 한 2까지 봤는데 하정우 씨가 아직 터널에서 못 나오는 거야. 그게 누구랑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보는 누구랑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 근데 대단히 초중한 능력이라고 생각했어. 혼자 터널에 갇히는 게 재밌을 수가 있냐? 근데 그치. 근데 제 기억에 엔딩에서 죽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왜 원작 살리신 거예요? 소설을 제안을 받았고 소설에서 죽는 거죠. 소설에서는 네. 되게 끔찍해요. 근데 조건은 무조건 나는 해피엔딩으로 고칠 테니까 거기에 동의를 하면 하겠다. 무조건 살리고 싶다. 이 사람은. 현실도 되게 끔찍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이거를 또 봐야 되나 했는데 그리고 감독님도 약간 기저에 이런 선한 게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겉에도 있어요. 근데 미안한데 겉에는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왜냐면 이제 피부 상태나 뭐 이런 거 들어봤어. 좋아한다. 그래서 이거 뭐 하나 여쭤봐도 돼요? 감독님이 이렇게 얘기하실 때 쑥스러우세요? 아니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공존해요. 쑥스러워. 공존해요. 쑥스러워. 왜냐면 너무 내향적이신 분 같은데 그 중간에 약간 귀를 의심할 정도로 본인 자랑을 정말 지금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감독님이 하신 영화는 터널도 그렇고 끝까지 간다도 막 뭔가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러면 설명할 때 여기서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하죠. 조용히 하면 더 가까이 와서 듣잖아요. 근데 이것도 약간 편견이다. 작품의 뭔가 그 장르에 따라 감독님도 막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시는 것 같아. 유한 캐릭터거든. 근데 감독님이 뭔가 그래도 하정우 배우도 그렇고 주준 배우도 그렇고 또 같이 한 거면 네. 그 합이 뭔가 되게 좋으셨었나 보다. 와이프보다도 더 많이 아는 사람이 하정우라고 그랬었는데 뭐 저의 모든 것들을 다 알지는 못하겠죠. 저의 재산을 알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뭐 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감독님이 양념이 많네. 영화를 할 때 그러니까 제 마음을 아는 거죠. 제가 이거를 좋아하고 뭘 요구하는지 이 영화가 내 생애 마지막 영화다라고 가정을 하면 난 누구를 선택하지? 했을 때 이 캐릭터에는 하정우, 이 캐릭터에는 주준. 그럼 감독님한테는 진짜 최선의 최상의 선택이 두 분이 이 영화에는. 네, 이 영화. 이거를 할까 말까 막 결정하기 전에 배우님한테도 캐스팅 제안이 아니라 한번 읽어봐 줄래요? 라고 그랬는데 한 3일 있다가 추석 때였어요. 2018년 추석. 감독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크랭크인 직전이라서 아직 못 읽었습니다. 그때 불안해. 근데요, 뭐 저희가 촌스럽게 뭐 보고 결정하나요? 이거 그대로
저희 혹시라도 이 시나리오가 우와. 부족하면 같이 고쳐서 만들죠. 그러니까 소름 돋았어. 추석 때 꼭 선물 드리고 싶다고 하면서 해서 눈물이 그냥 나올 것 같더라고요. 감독님 너무 든든하시겠다. 너무 고맙죠. 근데 우리 싱가포르 갔었잖아요. 킹덤 원 소개하러. 뒤풀이 때 김은희 작가랑 뭐 주주훈도 있었을 거잖아요. 그때 주 배우님한테도 이제 캐스팅을 제안을 해야 되는데 분위기가 지금 너무 좋으니까 그때 그 영화 하신 업이 거예요? 돼서 오마이갓. 킹덤 원 제 방으로 조용히 불러서 어. 지훈 씨 소개시켜달라는 감독이 있다. 어. 그 감독은 뭐 말 달리는 것도 찍고 뭐 좀비도 찍은 것 같은데 그건 참 킹덤이네. 그랬더니만 뭐가 좀 약간 냄새를 바로 워낙 똑똑한 친구니까 어. 히 웃으면서 한다고 전해주세요. 어머. 이렇게 놀랄 만큼 제작진이 핸드폰을 떨어뜨린 이거는 진짜 다 놨다는 뜻이거든요. 한다 그분도 안 보고 결정해줘서 셋 다 멋있다. 그 신뢰를 주는 감독님도 멋있지만 두 분이 그렇게 이거 없이 그냥 감독님만 믿고 갑니다라고 하는 선택도 이렇게 온데 장항준 감독이 또 큰 역할을 끝까지 간다를 계속 믿어줬었죠. 멋있다. 예. 그러게요. 진짜 멋있다. 네. 진짜. 너무나 감동적인 내용이었고 너무나 의미 있는 내용이었는데 김선이 생각하는 영화 감독이란 직업의 상식과 내가 지키고 싶은 소신. 소신. 뭐예요? 나태하지 말아야 한다. 성실. 이게 만약에 비공식 작전이라는 애가 자아가 있다면 제가 나태하면 이 영화가 얼마나 속상할까. 한번 나를 보여주고 싶은데 내가 저 감독 저 자식 좀 더 해야 되는데 라고 얘가 발언권이 있다면 그러지 않을까. 저 약간 갑자기 이건 감독님들은 이 작품을 이제 만드는 사람이니까 약간 조물주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어찌됐건 자아의 확장 같은 거예요? 예전에 박찬욱 감독님이 그런 어떤 관객 질문에 감독님은 망치를 들고 이렇게 하는데 자 안에 그런 게 계시나요? 올드보이 이제 망치 있잖아요. 그 오대수는 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창작하는 사애예요. 저는 그런 폭력성이 절대 없어요. 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창작. 네. 그 악당의 주인공인 이유는 욕망에 의해서 인간이 어떻게 파멸될 수 있는가를 경고하는 것이지 악당을 응원하는 게 아니거든. 사실은 그 본질은 이 사람이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얼마나 경계하고 있는가, 이 감독이. 근데 그거는 있는 것 같아. 아까 터널에서 원작에서 죽은 주인공을 살리고 싶은 거는 본인의 그런 거 확실히 나. 맞아. 제 가족이라면 살려야 되니까 또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그게 게 16년에 감독에 만들어졌으니까. 담기는 것 같아요. 사실 그거는 입이 추웠다? 불이 추웠다? 아이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편안한 것 같아요. 진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난 이 컨텐츠가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너무 감사하게도 첫해 이제 초대받아가지고 왔잖아요. 가장 여유로운 게 이 채널의 수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6회 7회를 거듭하고 봤는데 수장은 더 여유로워졌고 그럼에도 계속 손님이 온다라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지금 한 십몇 년 됐는데 화내는 모습을 못 봤어. 끊임없이 그걸 신경 써. 괜찮아. 그러니까 근데 저런 인간이 있지? 그런 분이 옆에 있다는 건 참 축복이구나. 근데 역으로 저도 감독님이 화내는 적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감독님 때문에 내가 화나게 된 적. 우와, 그 또한 되게 신비하다. 저도 되게 평화주의자. 왜냐면 화내는 거 싫잖아요. 후회하게 되고. 근데 우와, 신기하다. 그거를 단박에 깨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 아 진짜 어떻게 보면 재치. 자, 여러분. 이 채널을 아시는 분들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결말이겠지만 저희의 토크는 이쯤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왜냐면 채널 주인 지금 주무시고 계시거든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감독님께서 한 말씀만 해주세요.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비공식 작전이 개봉하는데 와서 저희들 응원해 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잘하네. 그때 전 감독님이랑. 설정인 줄 알았어요. 저 가길래
기자님 고생하셨어요. 더 먹고 가도 되죠? 아이 근데 나 아까 그 OTT에 추천하고 싶은 거 3개 얘기 못해서 약간 해주세요. 네. 제가 최근에 이제 클로즈란 영화를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걸이란 영화가 있었어. 이거는 1번으로. 걸. 두 번째는 최근에 본 그 한국 독립 영화를 너무 추천하고 싶었는데 성덕이라는 영화를 성덕 같은 속옷을 입는 두 여자라는 거 엄청 좋아했거든. 정말 영화를 많이 보고 많이 좋아하시네요. 엄청 좋아해요. 3편 다 못 봤어요. 진짜요? 어? 근데 감독님 걸 보세요. 예, 클로즈 너무 감독님! 네. 열심히 좀 보세요. 이번 기회에 영화 보면 좀 되더라고요. 미안한데. 근데 되게 괜히 우쭐하네. 아무튼 근데 너무 좋아가지고. 네. 근데 아까 저는 감독님 얘기 들으면서도 영화가 진짜 무슨 애기처럼 잉태되고 나오기까지가 과정이 너무 험난하잖아요. 제가 안 만들면 너무 억울할 것 같은 영화예요. 그러니까 2018년에 시작했던 영화인데 2020년에 크랭퀸을 하기 직전에 제가 이제 모로코를 가야 이제 크랭퀸이 되잖아요. 가기 5일 전에 코로나라는 것이 생기면서 국경들이 다 폐쇄되면서 제가 못 들어가서 영화 섰죠. 크랭퀸 딱 3주 전에. 그래서 그때까지 들어갔던 돈이 이렇게 공중으로 뿅 날아갔겠죠. 금방 한두 달이면 코로나가 사라질 줄 모두 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랬는데 그게 벌써 이렇게 된 줄 몰라. 이제 또 들어가야지 하는데 2021년 오미크론이 나오면서 모로코가 국경을 또 폐쇄했어요. 그래서 이제 영화 엎어졌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알려지고 하는데 집에서 이제 콘티를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만들고 싶은 거. 이걸 지금 몇 년이 했는데 이게 진짜 만들면 안 되는 영화인가? 왜 들어가려고 하면은 국경을 닫고 그냥 왜 되게 괴롭고 눈물이 나올 것 같아. 대부분 그 정도 되면 눈물 흘릴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정말 운 좋게도 모로코 정부에서 전세기만 딱 2대만 허락하겠다 해서 저희 팀만 들어갔어요. 그때 헐리우드 팀과 프랑스도 들어가려고 했는데 다 막혔는데 왜 봐줬는지는 뭐 그들의 이유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짐작컨대 킹덤과 오징어 게임 때문이 아닐까라고 추정해요. 모르죠. 그거는 팩트는 아니에요. 우리만 받아줬어요. 그래서 들어간다는 자체가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지금 몇 년 만에 들어왔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결국은 이제 완성해서 이제 다음 주에 오픈하게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일이 있을까? 대부분의 드라마도 마찬가지고 영화도 마찬가지로 우여곡절들이 많잖아요. 모든 우여곡절을 다 모아놨지 이 작품에. 제가 막 영화를 너무 좋아하고 막 이러니까 저한테 최고 막 신기하고 막 이렇게 맞닥뜨렸을 때 내가 이 직업을 하기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하이엔드가 저는 감독님이란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만드셨어요? 라는 얘기 듣는 것도 난 너무 재밌고 오늘 막 뵙는 것도 나한테는 너무 되게 막 신기하고 가끔씩 막 특이한 경험했을 때 막 일기 쓰는 거 있단 말이에요. 막 이런 그 순간을 막 놓치지 않으려고 그리고 되게 막 애틋하잖아요. 난 재밌게 봤던 사람으로서. 저도 저분이 얘기하는데 짠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살았나? 재밌게 살았나? 우리 아빠는 지금 뭘 할까요? 우리 아빠는 누워 계십니다. 언니 너무 자랑스러워. 자 여러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왜냐면 채널 주인이 지금 주무시고 계시거든요.